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유럽의 불가리아가 4조 원의 실탄을 장착하고 한국의 장갑차와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유럽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서 한국산 장갑차와 자주포에 대해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왜 한국산 무기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또 유럽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스스로 무너진 상황이 발생해 한국산 레드백 의수요가 더욱더 늘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지난해 매출액이 공개되자 주요 방산국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카이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3조 8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카이가 이처럼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폴란드의 FA-50G F-12대를 성공적으로 납품하고 KF-21 상륙 공격 헬기, 소해 헬기 등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런데 카이의 호실적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카이는 올해도 한국 공군의 TA-50 2차 사업 납품을 이어가고 연말 소형 무장 헬기 양산 및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호실적에 자신감을 얻은 카이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기가 포함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카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는 앞으로 공중전의 승패를 가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카이의 유무인 복합 패키지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는 KF-21과 FA-50에 적용할 경우 수출 경쟁력까지 크게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방산을 원하는 나라들이 유럽에서 점점 더 늘고 있어 올해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에 장밋빛 전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나토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자 유럽은 발칵 뒤집혔고 저마다 방위력 증강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소련제 낡은 무기들을 운용하던 불가리아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그러자 불가리아는 루멘 라데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 국회의장이 불가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 FA-50이나 K2 전차에 관심이 많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불가리아 대통령은 콕 집어 FA-50과 K2 전차를 거론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경공격기와 전차는 물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의 방산무기 체계 도입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이었던 불가리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해 서방국의 일원이 되었지만 전차의 경우 구소련의 수출형 모델인 T-72M1과 T-72M2 80대를 운용 중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걸프전에 사용되었던 모델로 그야말로 낡은 무기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무기로는 자국을 직접 방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불가리아는 2022년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서구권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9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불가리아 육군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무기는 기계와 여단용 장갑차입니다. 현재 불가리아 육군의 주력 장갑차는 BTR-60으로 1950년대에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현대적 장갑차를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을 맞추지 못해 계속 도입이 불발되었습니다. 핀란드가 제시하는 장갑차가 대당 25억 원인데 반해 한국의 K808 장갑차의 경우 약 12억 원으로 가격 경쟁력 또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또 한국의 K21 보병 장갑차도 불가리아가 원하는 장갑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한국으로부터 K21 보병 장갑차를 구매하고 여기에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력을 강화한다면 불가리아는 가성비 최적의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불가리아 육군개혁의 핵심은 사실 자주포 도입입니다. 그동안 불가리아는 1970년대부터 배치된 구소련의 2S1 자주포를 운용해왔습니다. 122mm 곡사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분당 4-5발 내외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전부터 발사까지 하려면 4명에서 6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얇은 장갑으로 피격 시 생존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육군은 현재 기동력이 우수하고 자동장전 시스템을 갖춘 155mm 자주포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화 보병용 대공장비 구매, 대공방어체계 구축, UAV 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불가리아는 현재 약 200대의 BM-21 다연장 로켓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확도도 낮고 사용 후 재장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면서 구소련제 122mm 로켓도 호환 가능하도록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불가리아 역시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구매하면 자신들이 보유 중인 로켓을 호환 가능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한국의 천무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2배 더 많은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며 가격은 하이마스보다 절반이기 때문에 구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가리아 해군은 디젤 추진 잠수함과 미사일 함정 획득을 추진하면서 전투력 증강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이 분야 역시 한국 방산의 장점이 집약되어 있는 분야라 한국이 무기 수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불가리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구식 소련제 무기를 보내며 무기 공백을 나토와 상호 교류 가능한 신형 무기들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보낼 예정인데요. 그래서 불가리아는 한국이 만드는 장갑차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작년 말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3조 원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꺾고 호주 차기 장갑차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레드백은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 획득 사업인 랜드 400 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올랐지만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가 막판 대추격전을 하며 따라와 한때 역전 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호주 육군의 장갑차 사업을 따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으로부터 천궁2를 사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한국산 장갑차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2030년까지 군수품의 5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목표로 방위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의 하나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우디와 MOU를 맺은 하나는 앞으로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협력해 영토와 국경보호, 치안관리, 왕실보호, 이슬람 성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영국이 2008년부터 6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던 장갑차 사업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이 사실상 폭망한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되면 장갑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방산에 또 다른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국 의회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국이 추진해오던 6조 원 규모의 장갑차 도입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고 현재 영국군이 심각한 전력 손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의회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은 영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드러난 영국 군장갑차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갑차 사업을 추진했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이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이 스웨덴의 CV90 장갑차를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폭삭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의 문제점은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 계약 개시 이후 주문된 589대의 차량 중 현재 인도된 수량은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 300여 대가 야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부실한 에이젝스 장갑차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운용 중인 에이젝스 장갑차에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 완료할 계획이었던 영국의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은 기한이 2028년까지 늘어났고 이를 위해 또 수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영국 의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군에서 보유 중인 11척의 전투함 중 5척 역시 부실하다는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마저 수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할 정도로 헤매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자 영국 의회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영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을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장갑차 사업마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자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으며 이를 하루빨리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이 생산하는 차대와 레드백 장갑차의 차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인도에서도 차대를 활용해 성능을 입증했고 레드백 차대로 다양한 기갑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에이젝스 장갑차를 보완하느니 한국의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구매해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에이젝스라는 경쟁자가 스스로 몰락해 유럽에서 경쟁자가 제거되었고 불가리아가 4조 원의 실탄을 장착한 채 한국이 무기들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한국산 장갑차 및 자주포는 더욱더 많은 나라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